재보궐 지역 12곳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결과는 11대1로 그 민주당, 여당의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31일자 조사 보면 이재명 후보가 57%, 남경필 후보가 27%, 김영환 후보가 13% 나왔거든요. 새누리 한국당 쪽은 거의 지금 충격의 도가니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거기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이번 선거로 총살 한번 당해보소 다시는 나오시지 않도록 해드리죠. 개소리 빵빵 해대는 저런 자를 아무 데서나 헛소리 삑삑하는 것들 제2의 홍준표 이런 댓글들이 지금 마구마구 달리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충격적인데요. 이것도 충격의 도가니네. 오늘은 네. 계속 지금 충격의 도가니로. 방송 3사가 지금 이제 칸타 퍼블릭하고 코리아 리서치하고 한국 리서치 세 곳에 의뢰를 해서 재보궐 지역 12곳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1일에서 3일 동안 진행을 했고, 각 해당되는 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 결과는 11대1로 민주당, 여당의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분위기가 약간 이제 새누리 한국당 쪽은 거의 지금 충격의 도가니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충격에도 도가니가 됩니까? 네. 보통 흥분의 도가니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지금 이 조사 결과가 좀 전에 말씀하신 네. 재보궐 조사 결과가 11대1, 그나마 1은 네. 또 자한당이 아니에요. 네, 무소속이죠. 네, 김천 경우인데. 네. 지금 저도 이 숙소로 들어오는 중에 그 차 안에서. 예.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막 해보고 뉴스들을 보니까. 네. 저녁 뉴스들은 당연히 이 뉴스를 거의 헤드로, 톱으로. 예.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진짜, 선생님 좀 전에 초장님께서 충격의 도가니라 그러셨는데, 자한당 입장에서. 예. 이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아마 미리 감지하고 홍준표 대표가 선거에서 이제 지원 유세 안 하겠다고 어저께 말을 한 거 아니었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결과에 대해서 뭔가를 안 거죠? 그렇죠. 아마 지금 전체적인 거지. 분위기에 대해서 그쪽 한국당에서도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아마 감지됐을 거예요. 여의도 연구원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작동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그렇죠. 기관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11대1. 네. 워낙 원사이디드한 결과라. 예. 근데 또 나름의 또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저는 조사 결과 나온다 그래서 제천단양하고 네. 울산 북구 여기를 좀 중심적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천단양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재정 의원님이 지역 분위기 이제 경북 지역 얘기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우삼 민주당 후보가 35.8%로 1위를 하고 있었고요. 네. 한국당의 엄태영 후보가 22.5% 그리고 반미당 후보가 거의 지금 득표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창구 후보가 2.4%.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무응답이 지금 39.3%여서 아직은 이제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조사 결과 보니까 특징이 3당이 지금 설 자리가 없다. 이전에 이제 5, 6%대 받았던 그때하고 지난 총선하고는 좀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당의 존재감이 좀 상실되고 거의 조사 결과들이 지금 양강구도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민주당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3당의 제3당, 네. 그러니까 바미당이나 네. 민주평화, 정의당, 정의당이나 이런 이제 당들의 네. 이 설자리가 지금 네. 확연하게 줄어든 거죠. 네네, 그렇죠. 이거 어떤 이유로, 어떻게 좀 설명이 될 수 있나요? 이 같은 현상은?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가 이제 이게 대통령 선거 뒤에 바로 이어서 오면 이제 대통령 힘을 실어주는 선거로 많이 작용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정권의 말 끝쪽에 붙는 위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이제 2007년 같은 경우에 이제 2006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집권당인 여당을 견제하는 흐름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방선거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그 실질적인 그 선발이 되는 선거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 정치라기보다는 지역의 어떤 그 실질적인 손발이 되는 선거.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좀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당의 지지를 좀 몰아주는 그런 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네. 그 지방 저희가 이제 유세를 다니다 보면 네. 좀 이제 좀 간결하게 와닿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예. 어쨌든 각 지방에서 좀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 행정, 그렇죠. 지방 살림을 해야 되는데 예산 같은 문제들이 당장 튀어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당 받는다거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돈 얘기, 그러니까 지방 살림을 할 그 돈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안 좋아도 일단은 필요한 거죠,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살림을 위해서는. 예, 저희도 그렇죠. 지금 다니면 그 좀 전통적으로 저희가 좀 약한 또 자한당이나 보수 쪽이 층이 두꺼운 그런 지역에 가면 후보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가치에 대한 얘기도 하시지만 어떤 그런 현실적인 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전처럼 계속 똑같은 선택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으로 네. 호소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네네.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대선이 지난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임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의 구도를 갖는데 지금 뭐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 등에 정말 아주 어깨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이제 야당 제1야당이 네. 그 나오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지금 시대착오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오늘 또 이 위장회담이다. 회담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위장회담이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문수 후보도 그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적화통일되고 저는 총살될 거다. 이런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또 했거든요. 오늘 외신기자 클럽에서. 잠시만요. 그 어떤 분이 다시 한번 좀. 김문수 한국당 네네네네.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아.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클럽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주한미군 철수가 되면 이제 저는 일단 총살될 수도 있다. 한국은 적화통일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의 어떤 출구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그러면서 기대를 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뭐 주한미군 철수는 그 얘기도 아직 그 아젠다에 들어있지도 않고 이 부분은 얘기도 언급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뭐랄까 자극적인 발언? 저는 이런 걸 지금 좀 전에 그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네, 또 뉴스를 제가 못 보다가 좀 충격적인데 네.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첫째는 이분이 왜 외신 기자들이랑 회견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서울시 기자 후보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가 마련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아무래도 후보기 광역단체장. 때문에. 그렇죠. 예. 저 외신 기자들도 그렇지. 아니 뭐 이렇게 참.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지방선거는 이제 그 내치에 해당하는 선거기 때문에 이 외신기자 클럽 기자회견은 잘 갖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선거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나경원 의원이 볼턴 만나러 간 것처럼 그런 형태로 마련된 자리가 아닌가 지금 싶거든요. 아니, 그냥 뭐냐면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과거에 일정하면 네. 전향을 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보수 쪽으로 계시죠. 전향을 하신 경우인데 네. 그래서 더더욱 또 강한 어조로 더 센 얘기들을 한다. 이런 지적은 항상 좀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사실은.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센 얘기들을 반대쪽의 입장에서 한다라는 얘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분이 또 그래서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어쩌고 거기에도 네. 뭐 참여했고 지금도 그 뜻에 그거에는 변함이 없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네, 참 보면은 우리 김문수 후보의 오늘의 말씀도 그렇고 최근의 행적이나 지난 얼마간의 그걸 보면은 역사나 현실을 바로 직시하기보다는 네. 본인의 과거를 부인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입지를 마련하려는 쪽으로 자꾸 가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뭐 젊을 때는 그런 공부 누구보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본인 이제 자기 당의 핵심 지지층을 그렇죠. 결집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제 지금 당사자들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지금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거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시대 착오다. 네. 그러니까 뒤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거죠. 이게 오늘 이 결과가 아마 이제 오늘 저녁들은 다 이제 보실 테니까 내일은 또 어떤 메시지를 할지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좀 궁금해지네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이제 요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네. 어떤 자기 나름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정치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 어떤 진짜 뭐 아까 충격의 도가니라고 하셨는데 진짜 충격의 도가니 속에서 어떤 이게 현실적인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를 좀 놓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감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또 그리고 한동안 이 정치 현장에서 좀 떨어져 계셔서 네. 그 과거에 그 안경을 끼고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닌가. 오늘 그 프레스센터에서 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소개를 했는데 뭐 소녀성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 이제 북한을 그 공산국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지금 정상회담이 벌써 2차례가 이루어지고 지금 러시아도 북한과 정상회담 하겠다고 하고 지금 4대 주변에 한반도 주변 상황이 엄청 변하고 있는데 이 발언들이 지금 다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참 이게 좀 제가 충격입니다. 제가. 네. 계속 이런 말들만 하니까. 네. 어쨌든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나온 또 결과 따로 있나요? 혹시 오늘 서울시장은 이미 판세가 굳어져서 네. 조사를 안 합니까? 네, 조사를 안 해요 이제는. 아 그렇구나. 예, 오히려 이제 지금 2등 누가 할 것이냐. 근데 2등 누가 할 것이냐에서도 그 두 당이 네. 그래도 그 선거비 보전받을 수 있는 득표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금 못하지 않을까. 아, 두 당 다. 예, 두 당 다 두 당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지금 외부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그쪽 당에 있는 내부 분들은 심지어 처음에는 이제 2등이라도 하자였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야 이거 15%도 못 돼서 빚지는 거 아니냐. 네. 심각하네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방송 3사 조사 결과 중에서 네. 경북 김천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민주당이 후보를 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김천 얘기죠. 네, 일단은 무소속 그 최대원 후보가 29.1%고 네. 한국당의 송원석 후보가 22.8%였는데 그 최대원 후보가 한국당에서 이제 경선에서 탈락된 후보였어요. 예전에 김천시장도 나왔던 후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분열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왔으면
의회 선전하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어요. 예, 저도 사실은 그 11대 1에서 일이 어디지? 하고 갔다가, 네, 여기, 맞아. 네. 여기가 아마 그래 이랬지 하면서 저도 그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분석적인 그 결과는 아니고, 네. 여기도 내봤으면 어땠을까? 거기도 무응답층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현재 무응답층이 꽤 되죠. 그러니까 그 꽤 되는 무응답층은 혹시 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심정적으로 네. 지지하는 분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그렇게 생각도. 바로 연결하기는 어려워도 네.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찍을 사람이 없다. 이거는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저께 네. 저희가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의 지방 유세 금지령. 네. 그러니까 본인이 금지 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당대표가 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대표인데 뭐 하자, 뭐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당대표인데 거꾸로 본인이 이제 금지된 네. 유세가 금지된 경우고 이어서 오늘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한 재보궐 전국에 걸친 그 재보궐 결과 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특히 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울산 북구 같은 경우도 네네네. 민주당 후보가 이상원 후보가 30.0%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당 박대동 후보는 17.2%고 민중당의 권오길 후보가 8.7%.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그 민중당 후보와의 그 연대를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연대 없이도 자력으로 민주당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 민주당이 한 번도 그 후보조차 내보지 못했던 지역들에서 이기는 후보들이 나와서 상당히 이제 좀 놀랄 만한 선거죠. 사실 이번 선거가 뭐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지금 오늘 그 조사 결과가에 뭐 의지하거나 이래서 네. 뭐 게을러진다거나 방심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될 일이지만 네. 저희가 이제 평화철도 111 중앙유세단이 최초로 갔던 곳이 바로 울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울산이었죠. 네, 남구 그 공업탑 로터리죠. 거기서 이제 모든 후보들, 울산의 모든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출정식을 하는 자리에 저희가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저도 오늘 그 울산 결과, 그 조사 결과 보면서 또 오늘 그 제천, 좀 전에 말씀하신 네. 제천도 저희가 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와 오늘의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는 서로 좀 이렇게 같은 뭔가를 얘기하는 구석이 좀 있다. 네. 같고 무척 좀 일단은 다행스럽네요. 그리고 일단 좋은 소식이고요.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이게 AI 로봇이라는 게 네.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이제 그 바둑에 네. 등장을 해서 네. 사람 많은 관심을 이제 끈 바가 있는데 이제 드디어 여론조사 여기까지 들어왔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 아이가 네. 그 SNS에서 이제 이분이라고 그 해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잘하는데. 이분이라고 할까요? 네네네네. SNS에서 이제 사람들이 쓴 그 글들, 네.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쫙 수집을 해가지고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이분은 우리는 이제 지지도 조사라고 하는데 네. 이분은 선호도 예측 조사라고 해가지고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래프도 그려서 내고 그러고 있답니다. 지금. 이분은 그럼 어디 소속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이넵스 회사 소속이죠. 그러니까 일반 회사 소속입니까? 네, 일반 회사 소속인데 지금 이분께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네네. 그 서울시장 후보는 48%, 박원순 후보 48%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18%, 안철수 후보 14%, 김종민 후보가 9%. 어저께자 31일자, 어저께가 아니고 그 한 3, 4일 됐군요. 31일자 조사 선호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조사 결과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네. 결과랑 어떤 거의 차이점이 지금 있나요? 트렌드는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이 경기도지사 후보 조사 결과도 보면 네. 31일자 조사 보면 이재명 후보가 57%, 남경필 후보가 27%, 김영환 후보가 13%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유사한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으로 지금 나왔어요. 네. 거기 지금 우리 이 소장님은 이제 망연자실한. 네, 망연자실.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지금 헛웃음.
아, 그래서 지금 아마 저 회사에서 아직 퇴근도 못하고 계시는구나. 네. 이 추후 대책 마련하느라고. 아, 특파원 일에 더 매진하시기 바라고요. 네, 일단은 네, 뭐 출구를 찾아야겠습니다. 아, 이게 요거 나름 이제 충격적인데요. 이것도 충격의 도가니네. 오늘은 계속 지금 충격의 도가니로. 네, 김문수 자한당도 충격의 도가니고. 네.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대한 제 느낌도 충격의 도가니고. 네. 그다음에 또 AI의 활약에 대한 우리 이은영 소장님의 반응도 충격의 도가니고. 충격의 도가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끝날 때 됐죠. 네네네. 네, 아까 김문수 후보, 제가 네. 이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기사에 대한 댓글 한 2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이번 선거로 총살 한번 당해보소 다시는 나오시지 않도록 해드리죠. 아. 방송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은데 개소리 빵빵 해대는 저런 자를 아무데서나 헛소리 삑삑하는 것들 제2의 홍준표 이런 댓글들이 지금 마구마구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의 발언이 내가 한 말이 나를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누구를 원망할 거야. 그러게요. 본인이 그런 용어를 써서 너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반사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지금 욕도 아깝다 이런 얘기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게 나 시장인데 너무 당신 지금 누구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네. 좀 안타깝다 딱하다는 느낌까지 사실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전체로 씁쓸합니다. 이렇게 네. 참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요 얘기까지 일단 했고 내일은 혹시 어떤 얘기를 준비하고 계신지 혹시 미리 지금 예정되어 있으면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또 하루를 쉬거든요. 네. 쉬고 이제 거의 우리가 투표와 관련해서 표심을 결정하는 거는 주말쯤 보통 한 3일쯤 전인데 주말에 이제 결정을 하실 거예요. 아주 늦게 하는 분 같은 경우에.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내일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거 캠페인. 네. 나일병 구하기.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주제입니다. 이거 꼭 네.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저도 주위에서 이 나일병 구하기를 왜 안 하냐. 네. 서당캐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들었는데 내일은 그럼 나일병 구하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는데 내일 또 자한당에서 무슨 얘기가 또 나오면 네.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내일은 좀 참아주시길. 우리 네, 나일병 네. 구하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로 마무리 참 짓도록. 내일은 어디로 이동하시나요? 내일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속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속초 강원도로 가셨구나. 예. 네네 중앙유세단은 속초, 인제, 양구, 화천까지. 예. 그러니까 이쪽 설악산 이 안쪽이죠. 예. 네,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속초에서 넘어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 유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 다니시는 지역도 사실은 민주당이 늘 고전하던 지역인데. 그럼요. 네, 그 지역 분위기 좀 잘 많이 알려주세요. 이쪽 지역이 지금 저희 김종우 의원이 이쪽이죠? 네, 그렇죠. 네. 김종우 의원은 오시나 안 오시나 잘 모르겠네요. 오시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활동하고, 활동하는 저희 활동상은, 네. 오늘, 정도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정청래 우리 중앙역장님의 페북 페이지가 있어요. 알콩달콩이라고. 네. 거기서 지금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는 거죠. 라이브 중계하는 친구는 아주 하루 종일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출정식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6만 건이 넘는 조회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만든 영상이죠. 예.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밟아온 이 코스에 대한 것도
큰 유세는 큰 유세대로 또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간 비교적 좀 작은 유세들은 모아서 일일별로 해서 아마 조만간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가지고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되고 거의 조사 결과들이 지금 양강구도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민주당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3당의 제3당, 네, 그러니까 뭐 바미당이나 네, 민주평화, 정의당, 예, 정의당이나 이런 이제 당들의 네. 이 설자리가 지금 네. 확연하게 줄어든 거죠. 네네, 그렇죠. 이거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이게 좀 설명이 될 수 있나요? 이 같은 현상은?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가 이제 이게 대통령 선거 뒤에 바로 이어서 오면 이제 대통령 힘을 실어주는 선거로 많이 작용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정권의 그 말 끝쪽에 붙는 위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이제 뭐 2007년 같은 경우에 이제 2006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또 그 집권당인 여당을 견제하는 흐름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방선거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그 실질적인 그 손발이 되는 선거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 정치라기보다는 지역의 어떤 그 실질적인 손발이 되는 선거.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좀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당의 지지를 좀 몰아주는 그런 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네. 그 지방 저희가 이제 유세를 다니다 보면 네, 좀 이제 좀 간결하게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예, 어쨌든 각 지방에서 좀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 행정, 그렇죠. 지방 살림을 해야 되는데 예산 같은 문제들이 당장 튀어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당 받는다거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돈 얘기, 그러니까 지방 살림을 할 그 돈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안 좋아도 일단은 필요한 거죠,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살림을 위해서는. 예, 저희도 그렇죠. 지금 다니면 그 좀 전통적으로 저희가 좀 약한 또 자한당이나 보수 쪽이 층이 두꺼운 그런 지역에 가면 후보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가치에 대한 얘기도 하시지만 어떤 그런 현실적인 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전처럼 계속 똑같은 선택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으로 네. 호소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네네.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대선이 지난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임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의 구도를 갖는데 지금 뭐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 등에 정말 아주 어깨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이제 야당 제1야당이 네. 그 나오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지금 시대착오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오늘 또 이 위장회담이다. 회담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위장회담이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문수 후보도 그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적화통일되고 저는 총살될 거다. 이런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또 했거든요. 오늘 외신기자 클럽에서. 잠시만요. 그 어떤 분이 다시 한번 좀. 김문수 한국당. 네. 정치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 어떤 진짜 뭐 아까 충격의 도가니라고 하셨는데 진짜 충격의 도가니 속에서 어떤 이게 현실적인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를 좀 놓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감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또 그리고 한동안 이 정치 현장에서 좀 떨어져 계셔서 네. 그 과거에 그 안경을 끼고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닌가. 오늘 그 프레스센터에서 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소개를 했는데 뭐 소녀상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 이제
북한을 그 공산국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지금 정상회담이 벌써 2차례가 이루어지고 지금 러시아도 북한과 정상회담 하겠다고 하고 지금 4대 주변에 한반도 주변 상황이 엄청 변하고 있는데 이 발언들이 지금 다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참 이게 좀 제가 충격입니다. 제가 네. 계속 이런 말들만 하니까. 네. 어쨌든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온 또 결과 따로 있나요? 혹시 오늘 서울시장은 이미 판세가 굳어져서 네. 조사를 안 합니까? 네, 조사를 안 해요 이제는. 그렇구나. 예, 오히려 이제 지금 2등 누가 할 것이냐. 근데 2등 누가 할 것이냐에서도 그 두 당이 네. 그래도 그 선거비 보전받을 수 있는 득표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금 못하지 않을까. 두 당 다. 예, 두 당 다 두 당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지금 외부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그쪽 당에 있는 내부 분들은. 네. 심지어 처음에는 이제 2등이라도 하자였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거 15%도 못 돼서 네. 빚지는 거 아니냐. 네. 심각하네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방송 3사 조사 결과 중에서 네. 경북 김천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민주당이 후보를 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김천 얘기죠. 네, 일단은 무소속 그 최대원 후보가 29.1%고 네. 한국당의 송원석 후보가 22.8%였는데 그 최대원 후보가 한국당에서 이제 경선에서 탈락된 후보였어요. 예전에 김천시장도 나왔던 후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분열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왔으면 의회 선전하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어요. 예, 저도 사실은 그 11대 1에서 일이 어디지? 하고 갔다가, 네. 여기 맞아. 네. 여기가 아마 이랬지 하면서 저도 그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분석적인 그 결과는 아니고, 네. 여기도 내봤으면 어땠을까? 거기도 무응답층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무응답층이 꽤 되죠. 그러니까 꽤 되는 무응답층은 혹시 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심정적으로 네. 지지하는 분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렇게 바로 연결하기는 어려워도 네.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찍을 사람이 없다. 이거는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저께 네. 저희가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의 지방 유세 금지령. 네. 그러니까 본인이 금지 당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당대표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대표인데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당대표인데 거꾸로 본인이 이제 금지된 네. 유세가 금지된 경우고 이어서 오늘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한 전국에 걸친 그 재보궐 결과 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특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울산 북구 같은 경우도 네네네. 민주당 후보가 이상헌 후보가 30.0%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당 박대동 후보는 17.2%고 민중당의 권오길 후보가 8.7%.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그 민중당 후보와의 그 연대를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연대 없이도 자력으로 민주당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 민주당이 한 번도 그 후보조차 내보지 못했던 지역들에서 이기는 후보들이 나와서 상당히 이제 좀 놀랄 만한 선거죠. 사실 이번 선거가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지금 오늘 그 조사 결과가 의지하거나 이래서 네. 게을러진다거나 방심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될 일이지만 네. 저희가 이제 평화철도 111 중앙유세단이 최초로 갔던 곳이 바로 울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울산이었죠. 네, 남구 그 공업탑 로터리죠. 거기서 이제 울산의 모든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출정식을 하는 자리에 저희가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저도 오늘 그 울산 결과 그 조사 결과 보면서 또 오늘 그 제천 좀 전에 말씀하신 네. 제천도 저희가 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와 오늘의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는 서로 좀 이렇게 같은 뭔가를 얘기하는 구석이 좀 있다. 네.
것 같고, 무척 좀 일단은 다행스럽네요. 그리고 일단 좋은 소식이고요.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이게 AI 로봇이라는 게 네.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이제 그 바둑에 네. 등장을 해서 네. 사람 많은 관심을 이제 끈 바가 있는데 이제 드디어 여론조사 여기까지 들어왔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 아이가 네. SNS에서 이제 이분이라고 해주세요. 존중해주세요. 잘하는데. 이분이라고 할까요? 네네네. SNS에서 이제 사람들이 쓴 그 글들, 네.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쫙 수집을 해가지고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이분은 우리는 이제 지지도 조사라고 하는데 네. 이분은 선호도 예측 조사라고 해가지고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래프도 그려서 내고 그러고 있답니다. 지금. 이분은 그럼 어디 소속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이넵스 회사 소속이죠. 그러니까 일반 회사 소속입니까? 네, 일반 회사 소속인데 지금 이분께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네네. 그 서울시장 후보는 48%, 박원순 후보 48%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18%, 안철수 후보 14%, 김종민 후보가 9%. 어저께자 31일자 어저께가 아니고 한 3, 4일 됐군요. 31일자 조사 선호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조사 결과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네. 결과랑 어떤 차이점이 거의 지금 있나요? 트렌드는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이 경기도지사 후보 조사 결과도 보면 네. 31일자 조사 보면 이재명 후보가 57%, 남경필 후보가 27%, 김영환 후보가 13%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유사한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으로 지금 나왔어요. 네. 거기 지금 우리 이 소장님은 이제 망연자실한. 네, 망연자실.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지금 헛웃음. 그래서 지금 아마 저 회사에서 아직 퇴근도 못하고 계시구나. 네. 이 추후 대책 마련하느라고. 특파원 일에 더 매진하시기 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출구를 찾아야겠습니다. 이게 나름 이제 충격적인데요. 이것도 충격의 도가니네. 오늘은 계속 지금 충격의 도가니로. 예. 김문수 자한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클럽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주한미군 철수가 되면 이제 저는 일단 총살될 수도 있다. 한국은 적화통일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의 어떤 출구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그러면서 기대를 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는 그 얘기도 아직 그 아젠다에 들어있지도 않고 이 부분은 얘기도 언급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뭐랄까 자극적인 발언? 저는 지금 좀 전에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좀 들으면서 네. 또 뉴스를 제가 못 보다가 좀 충격적인데 네.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첫째는 이분이 왜 외신 기자들이랑 회견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서울시 기자 후보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가 마련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 외신 기자들도 그렇지. 아니 뭐 이렇게 참.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지방선거는 이제 그 내치에 해당하는 선거기 때문에 이 외신기자 클럽 기자회견은 잘 갖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선거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듯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나경원 의원이 볼턴 만나러 간 것처럼 그런 형태로 마련된 자리가 아닌가 지금 싶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과거에 일정하면 전향을 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보수 쪽으로 전향을 하신 경우인데. 네. 그래서 더더욱 또 강한 어조로
더 센 얘기들을 한다. 이런 지적은 항상 좀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사실은.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센 얘기들을 반대쪽의 입장에서 한다라는 얘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분이 또 그래서인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어쩌고 거기에도 네. 뭐 참여했고 지금도 그 뜻에 그거는 변함이 없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네, 참 보면은 우리 김문수 후보의 오늘의 말씀도 그렇고 최근의 행적이나 지난 얼마간의 그걸 보면은 역사나 현실을 바로 직시하기보다는 네. 본인의 과거를 부인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입지를 마련하려는 쪽으로 자꾸 가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뭐 젊을 때는 그런 공부 누구보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본인 이제 자기 당의 핵심 지지층을 그렇죠. 결집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제 지금 당사자들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지금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거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시대착오다. 네. 그러니까 뒤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거죠. 이게 오늘 이 결과가 아마 이제 오늘 저녁들은 다 이제 보실 테니까 내일은 또 어떤 메시지를 할지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좀 궁금해지네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이제 요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네. 어떤 자기 나름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재보궐 지역 12곳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결과는 11대 1로 그 여당의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31일자 조사 보면 이재명 후보가 57%, 남경필 후보가 27%, 김영환 후보가 13% 나왔거든요. 새누리 한국당 쪽은 뭐 지금 충격의 도가니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이번 선거로 총살 한번 당해보소 다시는 나오시지 않도록 해드리죠. 개소리 빵빵 해대는 저런 자를 아무 데서나 헛소리 삑삑하는 것들 제2의 홍준표 이런 댓글들이 지금 마구마구 달리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충격적인데요. 이것도 충격의 도가니네. 오늘은 네. 계속 지금 충격의 도가니로. 방송 3사가 지금 이제 칸타 퍼블릭하고 코리아 리서치하고 한국 리서치 세 곳에 의뢰를 해서 재보궐 지역 12곳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1일에서 3일 동안 진행을 했고, 각 해당되는 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 결과는 11대 1로 여당의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분위기가 약간 이제 새누리 한국당 쪽은 뭐 지금 충격의 도가니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충격에도 도가니가 됩니까? 네. 저도 흥분의 도가니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좀, 지금 뭐 이 조사 결과가 좀 전에 말씀하신 네. 재보궐 조사 결과가 11대 1. 그나마 1은 네. 또 자한당이 아니에요. 네, 무소속이죠. 네, 김천경우인데. 네. 지금 저도 이 숙소로 들어오는 중에 그 차 안에서 예.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막 해보고 뉴스들을 보니까 뭐 네. 저녁 뉴스들은 당연히 이 뉴스를 거의 톱으로 예.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진짜 선생님 좀 전에 초장님께서 충격의 도가니라 그러셨는데 자한당 입장에서 예. 이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아마 미리 감지하고 홍준표 대표가 선거에서 이제 지원 유세 안 하겠다고 어저께 말을 한 거 아니었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결과에 대해서 뭔가를 안 거죠. 그렇죠. 아마 낌새를 지금 차린 거지.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그쪽 한국당에서도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아마 감지됐을 거예요. 여의도 연구원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작동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그렇죠. 기관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11대 1. 예. 워낙 원사이디드한 결과라. 예. 또 나름의 또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저는 조사 결과 나온다 그래서 제천단양하고 네. 울산
받고 여기를 좀 중심적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천단양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 이재정 의원님이 그 지역 분위기 이제 저기 경북 지역 얘기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우삼 민주당 후보가 35.8%로 1위를 하고 있었고요. 네. 한국당의 엄태영 후보가 22.5% 그리고 바미당 후보가 거의 지금 득표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창구 후보가 2.4%.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무응답이 지금 39.3%여서 아직은 이제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조사 결과 보니까 특징이 3당이 지금 설 자리가 없다. 그 이전에 그 이제 5, 6%대 받았던 그때하고 지난 총선하고는 좀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당의 존재감이 좀 상승